우리가 인류 최고의 영예, 노벨상 수상자들을 떠올릴 때 그들은 처음부터 비범했던 천재였을 거야.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타고나 순탄하게 성공의 길을 걸었을 거야라고 짐작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벨상을 받은 이들이 모두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던 건 결코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출발점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저절과 고난을 겪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 나갔던 이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하거나 주류 학계의 차가운 외면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학과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가졌던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천재 과학자의 고정관념과는 사뭇 다른 놀랍도록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인전 그 이상이랍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값진 교훈으로 승화시키며 인류의 역사를 바꾼 놀라운 발견의 순간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지 그 실질적인 통찰과 지혜를 선물 받게 될 겁니다. 추상적인 천재성이라는 단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노력과 끈기,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과감한 상상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어떻게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냈는지 함께 탐험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 자신도 새로운 발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영감을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과학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벨상이라는 거대한 영광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이야기, 그 첫 번째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그 주인공은 시대를 앞서간 불굴의 용기와 탁월한 지성으로 인류에게 빛을 선물한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입니다. 19세기 말, 과학 연구는 여전히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시절, 한 여성이 오직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험난한 길을 걸었죠. 당시 여성에게는 학업의 기회조차 쉽지 않았고, 특히 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활동은 더욱이 꿈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 퀴리는 이러한 사회적 제약과 편견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었죠. 그녀가 연구했던 실험실은 열악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둡고 습기가 가득한 창고 같은 공간에서 거대한 광물 덩어리를 쉼없이 젓고 또 저으면서 미지의 원소를 찾아 헤매는 젊은 마리 퀴리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이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희생은 물론 자신의 건강마저 방사능이라는 미지의 위협에 노출되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연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듐과 폴로늄이라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인류 최초로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그녀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역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마리 퀴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와 헌신에 대한 깊은 감동과 숭고한 메시지를 선사합니다. 이렇게 마리 퀴리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위대함을 깊이 새겨줍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이 보여준 성공의 비결이 오직 끈기뿐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위대한 과학자들을 처음부터 남다른 천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릴 적부터 번뜩이는 영감을 발휘하며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를 꿰뚫어본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삶을 보면 천재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흥미로운 반전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사실 주류 학계의 시선으로 보면 아웃사이더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했을 당시
그는 명문 대학 교수도 연구소 책임자도 아니었죠. 스위스 특허청에서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특허, 서류를 검토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의 상상력은 오히려 자유롭게 날개를 펼쳤습니다. 특허청 사무실에 앉아 따분한 서류를 뒤적이다가도 그는 종종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기차와 빛의 속도를 상상하며 복잡한 사고 실험을 끊임없이 진행했죠.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기존 물리학의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 개념을 뒤집는 혁명적인 상상력이 바로 이 순간 발현된 겁니다. 그는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특허청의 낡은 책상 위, 어쩌면 따분했을 일상 속에서 그는 오직 상상력이라는 도구 하나로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헝클어진 머리, 장난기 어린 미소, 그리고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과 그림들이 어우러진 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엄한 학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통찰력과 유쾌한 호기심이 뿜어져 나왔던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는 바로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정답이 정해진 길을 따르기보다 때로는 엉뚱하고 기발해 보이는 생각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요. 그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단언했죠. 그의 삶 자체가 이 말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연한 계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1928년 런던의 성마리 병원. 한 실험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실험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배양 접시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죠. 이 어수선한 공간의 주인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깔끔함과는 거리가 먼 성격으로 유명했는데요.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 정리는 뒷전이 되기 일쑤였답니다. 어느 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플레밍 박사는 자신의 실험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포도상구균을 배양했던 접시들 중 하나에서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들이 건강하게 증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저 곰팡이가 피었네. 버려야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플레밍 박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지저분한 배양 접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는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이 곰팡이를 분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주변의 세균이 왜 죽었을까? 곰팡이가 어떤 물질을 분비하여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걸까? 그의 호기심은 끈질긴 관찰과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 푸른 곰팡이에서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는 이 물질의 곰팡이를 뜻하는 페니실리움, 페니실리엄에서 이름을 따 페니실린, 페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인류 의학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작은 상처나 감염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던 시대였으니 세균을 죽이는 이 신비한 물질은 가히 기적과도 같았죠. 플레밍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대한 발견이 꼭 계획된 완벽한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우연, 심지어는 실수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발휘한다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플레밍 박사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평범해 보이는 우연이 얼마나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멋진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우연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결국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것은 그의 남다른 통찰력 덕분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각기 다른 시대와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 분의 위대한 과학자를 깊이 있게 만나보았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 그리고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 이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벨상이라는 인류 최고의 영예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다른 호기심과 끈기를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처럼 이 세 분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보여준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불굴의 의지,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력, 그리고 우연을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여성에게 불리했던 시대의 벽과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수없이 반복되는 실험을 묵묵히 견뎌내며 나듐을 분리해냈던 마리 퀴리 부인의 그 끈기와 강인한 의지는 정말이지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또한 특허청에서 지루한 서류 작업을 하다가도 잠시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며 기차와 빛의 속도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려보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류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든 아인슈타인 박사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의문을 품고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큰 영감을 주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실험실 관리가 엉망이었네 하고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상황에서 곰팡이 주변의 세균이 죽은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인류의 생명을 구할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박사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과학적 통찰력까지 이 모든 위대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범한 성공 뒤에는 단순히 탁월한 재능을 넘어서는 태도와 노력의 차이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천재였지만 그 천재성은 완벽하게 준비된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실수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끊임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숱한 난관에 부딪히면서도 결코 돛을 내리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노벨상 수상은 단지 그들의 치열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일 뿐, 그 과정을 통해 인류는 더욱 값진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본 세 분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타고난 재능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호기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붙잡는 노력의 산물일까요? 마리 퀴리 부인의 어둡고 습한 실험실, 아인슈타인 박사의 특허청 사무실, 그리고 플레밍 박사의 무심하게 방치된 배양 접시처럼 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게 갖춰진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들은 불꽃처럼 빛을 발하며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죠. 이들의 이야기는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멀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끈질긴 탐구,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라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노벨상은 그들의 치열했던 여정에 대한 인류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들의 빛나는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